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선 기자, 하재근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사건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 검증 영상이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 옆에 빠지고. 왜 그러셨습니까?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우실 거 왜 그러셨어요? 줄 4개 마저 다 끊으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사죄하실 기회입니다. 울지만 마시고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아니면 이제 사죄할 기회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네, 피의자의 모습을 보셨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외줄 타고 작업하는 사람의 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외벽에서 이제 줄을 타고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부들이 그 외벽에 갈라진 그 틈을 메꾸는 그 실리콘 작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색깔을 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외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전문가이고 여러 번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틀어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지금 아파트에 샀던 저 피의자가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끄럽다, 그 음악 소리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했던 인부들 4명이 한 곳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상 이 음악을 끄라는 그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는 계속해서 왜 음악을 트느냐라고 하면서 커터칼을 가지고 옥상에 가서 사실은 이제 음악이 켜져 있었던 그 작업하던 인부의 줄을 끊어버렸던 지금 그 현장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입니다. 아까 그 피의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애초에 사건이 난 다음에는 굉장히 태연하게 그냥 아파트를 돌아다녔다면서요? 예, 지금 좀 전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함께 반성하는 빛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당시에 이웃 주민들이 그 범행 직후에 별로 반성하는 느낌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범행 직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연하게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금 뭐 경찰들이 여기 사람 하나 죽었는데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런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남일 얘기하듯이. 남일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과연 이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이냐. 그리고 이 분이 처음에 이제 경찰한테 자백을 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백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게 처음부터 바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범행에 쓰인 칼도 딱 발견해서 제시하고 족적 검사 결과 이런 것도 제시하니까 처음에 부인하다가 그때서야 자기 죄를 자백을 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과연 저 눈물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서 나오는 눈물이냐. 그리고 설사 저 순간은 반성한다 할지라도 저 반성의 의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반성의 의미일까. 왜냐하면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태연하게 사람이 떨어져 죽을 걸 뻔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끊어버릴 정도의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면 지금 저 반성한다고 해서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성일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전과가 있어서 제소를 했던 상황이고 또 이 공주 감호소에서 조울증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해 출소한 이후로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울증 환자라고 하지만 본인이 이제 음악이 시끄럽다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4명 중에 사실은 다른 한 명도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다음에 이 김 씨의 밧줄을
또 한 번 자른 거잖아요. 이게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게 너무 좀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너무 잔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밧줄의 두께가 그냥 얇은 밧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껍죠? 공업용 커터칼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굉장히 큰 힘을 줘서 그서야지 이게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있으면 저쪽에서는 굉장히 더 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소리를 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옥상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커터칼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저 사람이 저 옥상에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었기 때문에 지금 저 반성의 눈물을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이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가 바로 적용됩니까? 살인죄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끊어가지고 한 명이 이제 떨어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걸 또 옆에 있었던 사람도 사실은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죄와 살인미수죄가 동시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지금 이 범인이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구하러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본인이 이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울증 환자고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음악이 싫어서 본인이 홧김에라고 표현했어요. 홧김에 밧줄을 잘랐다. 근데 지금 다들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추락한 김 씨에게는 부인과 5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생각한다면 40대, 본인도 40대고요. 40대 남성에게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일을 못 구해서 지금 분노가 치밀 지경이면 그 가장을 잃은 가족의 생각을 어떻게 조금도 못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게 지금 1남 4녀 5명의 아이들이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 뭐 생명이야 누구나 다 소중하지만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 사연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5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녀 1남, 그 딸 넷하고 아들 하나 있고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막내가 생후 27개월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5명이나 되니까 엄마는 당연히 아이들 키우느라고 다른 경제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돌아가신 분 이분의 경제 활동 하나에 좀 5명의 이 삶이 6명의 삶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고 이분이 원래 지상에서 그 시장에서 왜 장인어른 장사하시는 거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아이 5명을 키우려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파트 그 고공 작업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성실한 가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에 휘말려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유족들은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